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제가 만난 분은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였는데요. 중간중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아이 교육비를 보탠 정도였고 노후 준비를 하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대출금, 자녀 교육비부터 해결하고 난 이후 노후 준비를 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 막막하다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 노후운용 상품과 필요한 노후자금 계산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전업주부인 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죠.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 경제를 꾸리고 있는 전업주부는 저는 사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만의 노후 대비책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도 아나운서님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하고요. 네. 위대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네.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비과세 개인연금, 남편 명의로 IFP 가입 등도 선택할 수 있죠. 또 ETF나 배당주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채권 예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에 여유가 있다면 별 고민이 없겠지만 보통 금액이 한정적이라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자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처럼 직장인들은 의무가입자로 분류되고 개인과 사업자가 4.5%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부는 아니라서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혹은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주부 또는 학생이 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고요.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득 월액의 중위수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수 소득이 100만 원으로 최소 보험료는 9%인 9만 원인 거죠. 그래서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면 매월 9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부터 가입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 60세까지 최대 40년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최소 가입 기준인 10년을 넘겨야만 연금 수령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업주부지만 결혼하기 전이나 과거 직장 생활을 해서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10년을 마저 채우면 좋겠죠. 그런데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소득대출 변경 이슈도 있고요. 또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본인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만약 남편이 조기 사망했다면 아내가 남편의 몫까지 중복 수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유족연금으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이라는 남편의 유족연금 30%와 임의가입자 연금 100%, 또 이하는 남편의 유족연금의 100%를 받는 대신에 임의가입자, 즉 본인의 연금은 수령할 수 없는 건데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두 번째 아닌 이안의 금액이 더 커서 이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임의가입으로 낸 보험료만큼 연금 수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직장생활로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신 개인연금을 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낸 보험료만큼은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높아지는 이혼율과 같은 사회 환경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또 40대 후반에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경우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에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순액 계산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국민연금을 가입해도 실제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대다수 분들이 많이 네, 걱정을 하죠. 네. 그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서 여러 제도적 어려움이나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만 소득의 재분배를 해주는 연금 시스템에다가 안전자산의 상품 중 이보다 더 높은 환급률을 보이는 상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예찬론자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조금만 제도적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연금액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례자처럼 만약에 지금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40대 후반의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수령액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임의가입 보험료의 최소 금액이 9만 원이잖아요. 네. 더 내고 싶은 분들은 더 납입할 수 있고요. 가입 기간 또 최소 10년이지 더 오래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이 늘어난다면 연금 수령액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매월 9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을 하면 총 1,080만 원이죠. 네. 이를 만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면 매월 19만 7천 원씩 수령이 가능하고요. 5년만 수령해도 납입원금을 받는 셈입니다. 또 10년을 수령하면 납입액의 2배가 되고요. 20년을 수령하면 납입액의 4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에 진입을 하고 있기에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총연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납입 금액을 더 내는 것도 있지만 납입 기간을 더 늘려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 60세까지 납입을 완료하고 추가 납입 제도인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계속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입을 하는 게 좋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이전에 이 코너에서 언급했듯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고 이 경우 36% 수령액의 증가하니 꽤 크죠. 물론 단순한 액수를 보지 말고 예상 수령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36%를 더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월 연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그 차액이 6천만 원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65세 수령 때 5년을 연기해서 70세부터 받는다면 136만 원씩 매월 수령을 해도 84세가 되어야지 총 수령 금액이 같아집니다. 그러기에 재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맞벌이라면 충분히 연기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기연금 반대로 조기연금 수령 시에는 1년에 6%씩 감소해서 수령액이 최대 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인데 1년 조기 수령하면 6% 감액돼서 94만 원을 받고요. 5년을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돼서 7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도 작다고 느껴지는데 기대 수명을 계산해서 총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꽤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연기연금은 추천하지만 조기 수령은 피해야 할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통은 그 조기 수령은 피하는 게 좋지만 사실은 뭐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개인연금 상품인데요. 아직 퇴직 전이라면 퇴직연금이나 IRP와 같은 개인연금 상품으로 조기 수령을 피하는 전략이 좋고요. 그건 좀 부담스럽다면 지출관리로 비상금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다 보니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한번 신청하면 번복이 불가능하기에 신중히 고려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면요. 한 명은 앞서서 얘기한 국민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현재 가능한 63세부터 수령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늦게 수령을 시작하면 가정의 총 연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또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끝까지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중요하니 꾸준히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게 좋고요. 또한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해야 가산금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후 대비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꽤 심각한 수준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국민연금이지만 일단 국민연금의 기본 골자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입니다. 네. 그렇기에 소득이 낮아서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연금 납입액 총 금액이 적더라도 연금 수령 비율로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 연금이죠. 그러니 현재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최저보험료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해 두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입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 이문세의 봄바람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들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470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9만 원씩 국민연금을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연금은 없고요. 그런데 최근 좀 여유가 생겨서 국민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넣을지 아니면 국민연금은 9만 원은 그대로 두고 적립식 펀드와 같은 다른 투자 상품은 찾아볼지 고민이 됩니다. 서영로 원장님 뭐가 더 좋을까요? 이거 저 개인적인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제 개인적인 답변을 짧게 하고 부연 네. 설명을 좀 다르게 해볼 건데 네. 일단 저는 만약에 국민연금의 금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9만 원으로 내고 다른 상품으로 굴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국민연금 연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은 A값이라는 국민 평균 소득의 50%와 B값이라는 개인 소득 또는 본인이 설정한 월소득의 50%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를 나눈 금액에서 즉 A값과 B값을 합한 금액의 합으로 수령액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의 금액을 내가 많이 올렸다고 나중에 평균값 자체를 플러스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국민연금의 금액은 이미 가입 근무하는 그대로 내고 다른 상품으로 개인연금으로 좀 더 준비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아직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상품 자체가 조금 안정적인 베이스의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뭐 배당주나 ETF 투자 등으로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5944님, 아내가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납입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다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 건데요. 국민연금에서 조금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낸 거 대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이미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 조금 늦게 받는 형태로 해서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목돈이 있다면 앞에 질문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다른 적시연금 상품으로 준비해서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7595님, 차후 아내가 유종연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개인 국민연금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네, 이거 제가 이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일단은 이
앞에 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유족연금하고 연관이 돼가 제가 나머지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배우자가 사망한다는 소리로 제가 해석이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족연금을 받을 때에는 그 내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고 유족연금을 받든가 아니면 내 연금을 납입한 연금을 포기를 하고 유족연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끝으로 0734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고민했는데 넣다가 안 넣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해서 조금 더 가계 경제가 안정되면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입부터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넣다가 안 넣게 되면 안 좋게 될 가망성은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계속 노후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순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바로 현재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734님 지금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법과 관련한 이야기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